킴이라든가 아니면은 GFS 모델 쪽, 이 모델 사이 쪽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죠. 월요일서부터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태평 양상에 이제 내일 모레면은 세 개의 태풍이 같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필리핀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9호 태풍 사올라, 다음에 괌 북동쪽 한 1,500km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10호 태풍 담레이,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면 태풍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죠. 11호 태풍 하이쿠인데요. 9호 태풍 사올라가 이제 소옥과죠. 베트남에서 제출한 소옥과 동물이고요. 10호 태풍 담레이가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코끼리라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11호 태풍은 중국에서 제출한 하이쿠이는 말미잘을 뜻한다고 하죠. 자, 사올라 영상을 보시죠. 이제 태풍으로 강한 태풍입니다. 강한 태풍으로 아주 중심도 잘 나타나고 있고 강하게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담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약한 태풍입니다. 약한 태풍으로 굉장히 빨리 지금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자, 9호 태풍 사올라입니다. 9호 태풍 사올라가 현재 위치가 이곳에 있고요. 다음에 이제 27일 밤에, 내일 밤에는 이곳에 위치를 하고, 다음에 28일 날, 다음에 29일, 30일, 다음에 31일 날 타이완 쪽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담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괌 북동쪽 한 1,500km 해상에 있는데 그대로 북서진에 올라오다가 일본 본토 쪽에서 한 800km 해상 쪽에서부터 북진하다가 나가면서 저기압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담레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한 태풍이고요.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9호 태풍 사올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기상청 예보를 보시죠. 일본 기상청도 마찬가지로 빙그레 한 바퀴 돕니다. 돌고 올라와서 31일 날 타이완에 상륙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상청과 똑같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바퀴 돌아서 쭉 올라가서 괌 쪽으로, 타이완 쪽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영국 모델입니다. 영국형 모델.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 돌아서 올라가서 31일 날 이상한 경로를 그립니다. 그래서 1일 날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역시 타이완으로 상륙하는 그런 경로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마찬가지 유럽 중기청도 한 바퀴 삥 돌아서 올라와서 31일 날 타이완을 상륙했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상하게 일로 가는 이런 이상한 경로를 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상한 경로를 그리는 것은 11호 태풍 하이쿠이와의 후지혈의 효과죠. 서로 간섭하는 효과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11호 태풍 하이쿠이죠. 지금 모든 모델들이 다 28일경에는 괌 북동쪽에서 하이쿠이가 다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쿠이 위램 영상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내일 정도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할 것 같고요. 모레 정도는 완전히 태풍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형 수치 모델 킴 예상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하이쿠이인데 하이쿠이가 이제 발생을 해서 28일에 발생을 해서 이제 서진을 합니다. 서진을 하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북서진에 올라오면서 급격히 발달을 하죠. 그러면서 거의 5일 날은 서해상, 그러니까 목포 앞바다까지, 4일 날은 지금 현재는 제주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미국 기상청, 미해양대기청 같이 있습니다만은 GFS 모델입니다. 발생을 해서 쭉 북상을 하다가 서진을 하다가 31일서부터 거의 북상에 가까운 북서진을 합니다. 북서진을 해서 그대로 쭉 올라오죠. 쭉 북상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시코쿠 쪽으로 상륙을 합니다. 시코쿠 쪽으로 상륙을 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고요. 다음에 ECMWF 같은 경우 유럽 중기청 모델이죠. 발생을 해서 처음에는 서진을 조금 하죠. 하다가 이 방향을 갖다가 이제 다시 북서진으로 바꿉니다. 북서진으로 바꿔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다가 이제 방향을 바꾸는데 속도가 좀 늦어지죠. 그러다가
이 방향이 이리에서부터는 완전히 방향을 갖다 북동진으로 바꿔서 어디로? 도쿄 쪽으로 그대로 스쳐서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우리 이 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쪽에서 발생을 해서 그대로 쭉 따라 올라와서 제주 옆으로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가장 나쁜 그런 경로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GFS 같은 경우는 쭉 서진을 하다가 31일서부터 그대로 거의 북진해갖고 북서진에서 시죽 쪽으로 상륙을 해갖고 시코쿠 쪽으로 상륙을 해서 그대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로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에 ECMWF 같은 경우는 약간 서진하다가 좀 올라오다가 바로 북동진으로 바꿔서 일본 도쿄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자, 이 경우 킴이 가장 나쁘고요. 일단 GFS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일단 뭐 동해안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울산 쪽은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좀 내리겠지만 그래도 피해가 좀 덜하고요. 유럽 중기청 모델로 간다면은 뭐 우리나라 영향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걱정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한국경 수치 모델인 킴이 태풍 예측 모델에 좀 비교적 정확성을 많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9월 3일입니다. 9월 3일 EPS 앙상블입니다. 여러 가지 모델들 500헥토파스칼 예측인데 이제 이 모델 예측을 보면 이때 태풍이 이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태풍은 대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둘러 지나가니까 이 형태로 그대로 있다면 태풍은 이렇게 해서 올라올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킴 같은 경우 좀 더 서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으로 예측을 한 것 같고요. 다음에 현재 이 모델이 보면 계속 좀 보면 약간씩 수축을 하고 있거든요. 동쪽으로. 그렇다면 시코쿠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갈 확률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만일 급속히 빠진다면은 뭐 정말 모델에서 예측한 것처럼 도쿄 쪽으로 해갖고 빠져나갈 확률도 있습니다. 한국경 킴 모델은 현재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자, 어느 쪽으로 올지는 뭐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더라도 지금 본다면은 제가 보기엔 유럽 중기청 모델 쪽보다는 킴이라든가 아니면은 GFS 모델 쪽, 이 모델 사이 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좀 확률이 높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어떤 경우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풍이 어느 쪽으로든 우리가 좀 더 과장되게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재난들은. 그래서 좀 미리미리 철저히 대비를 해서 만일 하나 정말 우리나라로 올라오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